절대 안 돼요! 의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진우 과장의 손이 제 얼굴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나를 무시할 거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김태준 병원장의 딸이었어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숨어 지내는 전공의 1년 차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하늘이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하늘, 넌 이제 김태준 병원장의 딸이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그냥 정형외과 전공의 1년차일 뿐이야. 실력으로만 인정받을 거야. 4년 전 의대에 입학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하늘이는 자랑스러웠어요. 김태준 병원장의 딸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죠. 동기들이 저기 김 병원장 따님이다라고 수근거릴 때마다 은근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 김 병원장 딸이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겠네. 실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좋은 자리 받겠지.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건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진정한 인정이었다는 것을. 대학병원 로비는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늘이도 새하얀 가운을 입고 정형외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진짜 시작이구나. 정형외과 의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몇 명의 의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모두 하늘이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하늘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습니다. 그때 한 명의 여의사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최서은이에요. 흉부외과 전문의죠. 서은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늘이는 순간 안도감을 느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서은과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어려운 케이스를 상의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은은 다른 선배들과 달랐어요. 배경을 묻지 않았고 오직 실력으로만 하늘이를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서은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늘아, 의사가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 환자를 치료하는 것? 맞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서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중요한 비밀을 말하려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배경이나 연줄이 아니라 말이야. 그래야 환자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어. 하늘이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자신이 찾던 답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좋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이 병원은 복잡한 곳이거든. 서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9시가 넘었습니다. 하늘이는 늦은 시간까지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맡은 환자가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실에는 하늘이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차근차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집중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우 과장이었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환자 차트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늘이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예의를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왠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참 기특해. 박진우가 천천히 하늘이 의자 뒤로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하늘이는 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씨는 정말 똑똑해. 실력도 좋고. 박진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어요. 그리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좋은 기회도 주고. 그때였어요. 박진우의 손이 하늘이의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순간 하늘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과장님. 하늘이는 즉시 일어서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놀랐어요. 이건 부적절해요. 박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뭐? 그냥 격려하려고 한 건데. 격려는 말로 충분합니다, 과장님. 하늘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아, 그래. 알았어. 오해구나. 박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뒤로 빼었어요. 내일 보자. 일찍 들어가. 그리고 급하게 의사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하늘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부적절한 행동이었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면 안 되는 일이야. 서은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선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선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실력과는 다른 문제였어요. 하늘이는 가방을 챙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문득 의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일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박서은 선배 말씀이 맞아.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 하늘이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오가 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진우 과장의 그 시선, 그 손길,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그냥 실수였을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다른 의사들이 하늘이를 보는 시선이 어색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눈을 피하거나 짧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평소 함께 농담을 나누던 김진우 선배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늘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서은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하늘아, 잠깐 나와. 복도 끝 조용한 곳으로 하늘이를 데려갔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서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무슨? 박진우 과장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 순간 하늘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너를 조심하라고. 문제가 있는 애라고. 하늘이는 숨이 막혔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가 어젯밤에. 말해봐. 뭔 일이었어? 서은의 눈빛이 더 진지해졌어요. 하늘이는 어젯밤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진우 과장의 부적절한 접촉, 자신의 거부, 그 후에 어색한 분위기까지 서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자식이. 서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아, 조심해야 해. 박진우는 생각보다 위험한 사람이야. 그날부터 하늘이의 일상이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쌓이는 과도한 업무량, 평소보다 3배는 많은 환자 차트를 정리해야 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하늘,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박진우 과장이 하늘이 앞에 서류를 던지듯 놓았어요. 이미 완벽하게 작성한 보고서였는데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나요? 형식이 맞지 않아. 오늘 안에 다시 제출해. 하늘이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동료들의 태도였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평소 함께 앉던 테이블에 다가가자 다른 의사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테이블로 옮겨갔어요. 하늘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중요한 회의에는 초대받지 못했고 수술 참관 기회도 박탈당했습니다. 하늘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박진우 과장의 핑계였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또다시 야근을 하던 하늘이에게 한명철 수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하늘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들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하늘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박 과장이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명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떤 말을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는 식으로. 하늘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하늘아, 큰일 났어. 서은이 창백한 얼굴로 하늘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전근 가게 됐어. 다른 병원으로. 하늘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요? 왜요? 박진우 그 자식이 병원장한테 뭔가 말한 것 같아. 내가 너를 부추겨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서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선배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미 결정됐어. 다음 주에 떠나야 해. 순간 하늘이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서은 선배가 떠나면 자신은 완전히 혼자가 될 거예요. 이 거대한 병원에서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가슴 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뭉쳐졌습니다. 서은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하늘아,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가게 돼서. 서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배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조심할 필요 없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서은이 하늘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옳다는 걸 잊지 마. 선배님, 그리고 혹시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너의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해. 괜찮아.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서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을 알겠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서은이 떠난 후 하늘이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박진우 과장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 불가능한 업무를 지시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큰 소리를 쳤어요. 이하늘,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일할 거야? 다른 의사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혼났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어느 날 밤 또다시 혼자 남은 의사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 과장이었어요. 또 야근하고 있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이는 온몸이 긴장됐어요. 이제 깨달았지?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박진우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과장님,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 난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박진우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최서훈도 결국 떠났잖아. 너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말에 하늘이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선배님을 이용해서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 난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거야. 박진우의 손이 다시 하늘이의 어깨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늘이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진우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하늘이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싸워야겠어. 서은 선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자신이 옳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늘이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몰래 산 것이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아야 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언제든 박진우 과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교묘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완벽한 상급자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겠네. 하늘이는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응급실에서 급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박진우 과장이 주치의로 배정되었어요. 하늘이도 보조로 투입되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어때? 박진우가 물었어요. 하늘이는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진우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작은 골절이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 됐어. 내가 판단할게. 박진우가 하늘이의 말을 끊었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환자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수술이 끝난 후 하늘이는 박진우를 따로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환자 말인데요. 또 뭐야? 박진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넌 아직 경험이 부족해. 내 판단을 믿어. 하지만 하늘이는 확신했어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닥쳐. 박진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넌 정말 성가시군. 자꾸 나서지 마. 하늘이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었어요. 하늘이는 또다시 혼자 의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틀렸을까?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자신이 맞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우였어요. 하늘이는 즉시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야근하고 있네. 하늘씨. 박진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과장님. 요즘 너무 나서는 것 같은데? 박진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하늘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자꾸 내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네. 박진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환자를 위해서였어요. 환자를 위해서? 박진우가 비웃었습니다. 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내가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했는데. 박진우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하늘이는 책상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넌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해. 박진우의 손이 하늘이의 팔에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만하세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군. 박진우의 손길이 더 강해졌어요. 하늘이는 아팠습니다. 난 이 병원에서 꽤 영향력이 있어. 병원 이사진들과도 친해.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는 여기서 못 버텨. 박진우의 얼굴이 하늘이에게 더 가까워졌어요. 숨 냄새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좋게 해주면 좋은 기회도 많이 줄 수 있어.
박진우의 손이 하늘이의 얼굴 쪽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하늘이는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박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나를 무시할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서은처럼 되고 싶어. 그 여자도 결국 쫓겨났잖아. 그 말에 하늘이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선배님을 입에 담지 마세요. 그래? 그럼 너도 똑같이 될 준비나 해. 박진우가 하늘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한명철 수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응급 상황이. 명철의 목소리가 멈췄어요.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박진우는 황급히 하늘이의 손목을 놓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명철 간호사. 무슨 일이야?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려 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긴급 수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철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하늘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박진우는 어쩔 수 없이 의사실을 나갔어요. 명철과 하늘이만 남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명철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네, 감사해요. 하늘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일부러 들어오신 거죠?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걱정돼서. 명철이 하늘이 앞에 앉았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하늘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신고하셔야 해요. 증거가 없어요. 하늘이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어요. 다행히 녹음이 잘 되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박진우의 협박과 성희롱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어.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늘이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해.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하늘아, 큰일 났어. 명철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왜요? 서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대. 하늘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자살이래. 전근 간 병원에서. 순간 하늘이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선배님이 왜?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서은은 정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서은의 유품을 받았어요. 그 안에 자신 앞으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하늘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미안해. 끝까지 버티지 못해서. 박진우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괴롭혔어. 연구도 표절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많이 했어. 증거가 있으면 꼭 신고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너는 나보다 강한 아이야. 꼭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늘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선배님, 꼭 해낼게요. 약속할게요. 다음 날, 하늘이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무슨 일이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만나뵐 수 있을까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당장 오너라. 하늘이는 녹음기와 서은의 편지를 챙겼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김태준 병원장 집무실. 하늘이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손에 든 녹음기와 서은의 편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아버지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하늘입니다. 앉아라.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하늘이는 의자에 앉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이제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돌리셨어요. 평소보다 더 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박진우의 성희롱, 괴롭힘,
서은 선배의 죽음까지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증거냐? 아버지가 녹음기를 받아들었어요. 파일을 재생하자 박진우의 목소리가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는 여기서 못 버텨.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이 자식이.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늘이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은 선배가 남긴 편지예요. 하늘이가 편지를 건넸어요. 아버지는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읽는 동안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늘아. 아버지가 처음으로 하늘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평소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늘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버지가 책상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이런 일이 내 병원에서 일어났다는 게 부끄럽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진우 그 자식.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 그날 오후 병원에 긴급 소식이 돌았어요. 박진우 과장이 정직됐대. 갑자기 왜? 병원장님이 직접 명령했다던데. 하늘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명철이 하늘이를 찾아왔어요. 하늘 선생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요?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박진우 과장 때문에. 하늘이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요? 김민정 간호사, 이수진 인턴. 벌써 3명이 더 신고했어요. 순간 하늘이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먼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영구 표절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일주일 후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박진우는 성희롱, 영구 표절, 환자 안전 무시 등 여러 혐의로 파면되었습니다. 의사 면허도 취소되었어요. 하늘이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후련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서은 선배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하늘이를 다시 불렀어요. 하늘아, 한 가지 제안이 있다. 무슨 제안이요? 우리 병원에 성희롱 상담센터를 만들려고 한다. 하늘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 센터장을 내가 맡아줬으면 해.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 너보다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내가 직접 겪었고 용기 있게 맞서 싸웠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하늘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어요. 한 달 후 성희롱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하늘이의 사무실 문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희롱 상담센터 센터장 이하늘.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여성 의료진이었지만 남성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하늘이는 한 명씩 정성껏 상담했어요.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방문자가 있었어요. 김민정 간호사였습니다. 박진우에게 피해를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하늘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늘이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모두 함께했어요. 민정 언니도 정말 용감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느 날 오후 하늘이는 서은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깨끗한 하얀 국화꽃을 가져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올렸어요. 선배님, 약속 지켰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진우는 처벌받았고 병원도 많이 달라졌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 하늘이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선배님처럼 혼자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서은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여기 놓고 갈게요. 선배님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힘이 나거든요.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하늘이는 병원을 올려다봤어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고
신고 시스템도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하늘이는 다짐했어요. 계속 싸워야 해. 더 나은 병원,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하늘이는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과는 다른 자신이 보였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이제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 김태준 병원장의 딸이 아닌 이하늘 그 자체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상담센터에 찾아올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서은 선배가 남긴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보다 강한 아이야. 꼭 해낼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선배님. 해낼 수 있어요. 하늘이는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당당한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하루를 위해서 말이에요.